여러분 반갑습니다. 통계적 사고 제11강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강에서는 우리가 표본과 표본 분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11강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 추정의 불확실성. 추정이라는 것은 추정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 통계적 추정은 통계량을 이용하여 모수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수반하게 됩니다.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통계량을 이용하여 모수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수반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표본으로부터 표본 평균이라는 통계량을 우리가 구하고요. 그리고 모집단 평균을 추정을 한다고 합시다. 그때의 그 표본 평균은 표본마다 변동하죠. 우리가 앞에서 표본과 표본 분포에서 살펴봤듯이 표본마다 달라요. 표본마다 표본의 평균이 다릅니다. 변동합니다. 그리고 개개의 표본 평균이 모집단 평균에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추정을 할 때는 불확실성이 수반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정도와 불편성, 정도와 불편성에 대한 정도예요. 정도. 그 다음에 불편성, 치우침이 없는 것을 말해요. 불편성은. 자, 표본 평균으로 모집단 평균을 추정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정도라는 것은 수많은 표본 평균이 우리가 모집단에서 수많은 표본을 가상적인 표본을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많은 표본 평균이 그다지 다르지 않은 값인가 혹은 많이 변동하는 값인가라는 문제예요. 이 정도는. 이 값들이 차이가 별로 있는지 없는지 그 얘기예요. 많이 변동하는 값인가 아니면 그다지 변동하지 않는, 그다지 다르지 않은 값인가 라는 문제가 바로 이 정도예요. 정도. 자, 표본마다 표본 평균의 변동, 즉 표본 평균의 변동, 흩어진 정도는 작다면 그만큼 정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이 표본 평균이 있는데 이 표본 평균의 그 변동이 작다면 그만큼 정도가 높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포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앞에서 우리가 표본 분포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평균은 중심극한제에서 표본 평균의 분포의 평균은 모집단 평균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실제로 사례를 들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의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 평균과 일치한다. 그리고 표본마다 변동하는 표본 평균도 표본마다 변동하는 표본 평균도 평균적으로 모집단 평균과 일치합니다. 자, 표본마다 변동하는 그 표본 평균도 모집단 평균적으로는 모집단 평균과 일치해요. 이를 불편성이라고 합니다. 즉 치우침이 없는 성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편성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모집단 평균을 우리가 추정할 경우, 즉 불편성이 없는 치우침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불편성이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즉 치우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치우쳐 있다는 얘기는 불편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치우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편성이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편성이 있어야 돼요. 즉 치우침이 없어야 돼요.
정도가 높고 불편성이 없어야 돼요. 가장 바람직한 추정량은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인데 자 보실까요? 일단 정도를 보시면은 이게 일치를 해야 되겠죠? 일치. 자, 요거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도가 일치하지 않죠. 불편성이 없어요. 지금 치우쳐 있어요. 이게 치우쳐 있습니다. 치우쳐 있어요. 치우쳐 있고요. 이것도 치우쳐 있었으니까 안 되고요. 불편성이 없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불편성이 없어요. 자, 요거는 불편성이 있죠. 전부 다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도는 흩어진 정도가 작은 걸 찾아야 되니까 이것도 불편성이 있고 불편성이 있어요. 모집단 평균과 표본 평균이 일치하니까 불편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 흩어진 정도를 봐야 되겠죠. 이제 정도를 보면은 요거는 흩어진 정도가 요 두 개의 경우는 흩어진 정도가 크고 요 두 개의 경우는 흩어진 정도가 크고 그리고 이 경우는 불편성이 있으면서 흩어진 정도가 작으니까 가장 바람직한 추정량은 여기에 얘에서는 이게 되겠죠. 이게 자 불편성이 있고 1차죠. 그리고 흩어진 정도가 작아요. 자 이와 같이 흩어진 정도가 작고 불편성이 있는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이 바람직한 추정량이라고 추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어서 점추정, 이제 추정에 대해서 실제로 추정에는 점추정과 구간추정이 있는데 점추정과 구간추정이 있어요. 구간추정이 있는데 일단 점추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인 모수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모집단의 평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에 의하여 이 미지의 모수를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 모수의 값을 추정하는 것을 점추정이라고 하고요. 모수의 값이 존재할 그 범위를 추정하는 것을 모수값이 범위 안에 들어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을 구간추정이라고 합니다. 구간추정. 자, 점추정은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가 추정을 할 때 일반적으로 요 모평균을 추정할 때는 표본 평균으로 추정을 해요. 표본 평균 간단하죠. 우리가 구하면 돼요. 혹은 표본의 중위수로 하기도 하고요. 혹은 최소값과 최대값의 평균으로 하기도 해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분산의 추정입니다. 모분산을 추정을 할 때는 모분산의 추정량, 모분산을 추정할 때는 자 n 크기의 크기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크기 n의 표본의 분산은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하죠. 값의 편차의 제곱을 데이터수로 나눠주면은 그게 바로 분산이 됩니다. 분산. 식 1에서 대문자 xi 그리고 대문자 x바인 것은 확률 변수를 취급하기 때문에 이 대문자로 표현을 한 거고요. 표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데이터 값으로 우리가 할 때는 이와 같이 소문자로 실제 값이기 때문에 실현값을 취급할 때는 표본분산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차이를 그냥 나타낸 거고요. 같은 식이지만 요거는 그냥 함수라는 의미로서 대문자로 나타냈고 여기는 소문자로 구체적인 값을 가지고 분산을 구할 때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 수로 나눠주면은 바로 분산이 되죠. 표본 분산. 자, 표본 분산도
표본마다 변동해요. 우리가 앞에서 분포에서 표본과 표본 분포에서 살펴봤듯이 달라요. 표본 분산도 표본마다 그 분산이 다 달라요. 그래서 표본 평균은 평균적으로 모집단 평균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표본 평균은 평균적으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 평균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고요. 하지만 표본 분산은 평균적으로 표본 분산의 평균은 표본 분산의 평균은 모집단 분산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따라서 표본 분산은 불편성이 없어요. 즉 치우쳐 있습니다. 치우쳐 있어요. 표본 분산은 표본 분산은 불편성이 없어요. 즉 치우쳐 있습니다.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불편성이 있는 모집단 분산을 추정을 할 때 요 삼식을 이용합니다. 삼식. 이와 같이 우리가 가장 앞에서 우리가 흩어진 정도를 측정을 할 때 모집단 분산은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수로 나눠주고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나눠준다고 했죠. 그때 우리가 불편성이 있는 모집단 분산을 추정하기 위해서 요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나누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요 표본 분산을 구할 때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은 그게 뭐예요? 모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을 할 때, 그래서 표본 분산에서 우리가 구할 때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해줬던 거예요. 즉 불편성이 있는, 즉 치우침이 없는 모분산을 추정하기 위해서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해줬던 거고요. 그래서 모집단의 추정량 모집단의 분산 추정량이죠. 그래서 시그마 캡의 2승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이죠. 모집단 분산을 추정하기 위한 불편성을 갖는 통계량이라는 의미에서 표본 분산으로부터 추정한 모집단의 분산을 불편 분산이라고 합니다. 즉 치우침이 없는 분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을 할 때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나누어서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요 삼식을 이용해서 추정한 모집단 분산은 불편 분산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불편 분산도 통계량이기 때문에 그 실현값도 표본에 따라서 변동해요. 요 삼식에 의해서 구한 분산도 당연히 통계량이기 때문에 표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변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과거 4주간 가족이 모여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횟수를 10명의 회사원에게 물어봤어요. 표본이 이렇게 나왔어요. 4주간 이제 가족과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한 횟수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한 번도 안 한 것도 있고. 자, 요 10개니까 표본은 10개고 평균을 내면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표본 분산과 불편 분산을 우리가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식 1과 3에 의해서 구하면은 그냥 구하면은 이렇게 70.4가 나옵니다. 70.4. 그런데 n-1로 편차제곱의 합을 n-1로 불편 분산을 데이터수 -1로 해서 추정을 하면은 불편 분산을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을 하면은 78.2가 나와요. 78. 그냥 구하면 C 나오고요. 70.4가. 이거 차이가 나죠? 치우침을 없애주기 위해서, 즉 불편성이 있는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 요 n-1 요 삼식으로 해준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같은 질문을 711명에게 하고 689명으로부터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689명의 표본의 표본 평균은
15.6이 나왔고요. 요 15.6을 가지고 표본 분산과 일반적인 그냥 분산을 구해봤고요. 이거는 편차 제곱의 합을 그냥 편차 제곱의 합을 이거의 합을 그냥 n으로 나눠준 거고요. 그냥 표본 분산이고 일반적인 표본 분산이고요. 요거는 모집단의 불편성이 있는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하기 위해서 요거는 편차 제곱의 합을 n-1, 즉 데이터 수 -1로 나누어진 즉 불편 추정량이죠. 불편 추정량은 87.5가 나왔어요. 자, 보시면 그러니까 n-1을 해주나 그냥 구하는 거나 혹은 불편성 있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데이터 수 -1로 편차 제곱의 합을 나눠준 거나 앞에서 우리가 표본의 수가 10일 때는 아주 달랐죠, 값이. 그런데 요 n이 커지면은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데이터 수를 키워주면은 그 오차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차. 정확한. 거의 모집단의 그 값과 유사한 그 추정량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표본의 수를 키워주면.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통계 분석에서 모분산을 추정할 때는 그 불편성이 있는, 즉 치우침이 없는 추정량을 구하기 위해서 요 편차 제곱의 합을 분산을 구할 때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 수 -1로 해서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한다. 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정량. 표본으로부터 구한 통계량 중에서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통계량을 추정량이라고 합니다. 추정량. 특정 표본으로부터 구한 추정량의 구체적인 값을 추정치라고 해요. 추정치. 표본으로부터 구한 통계량을 추정량이라고 하고요. 특정 표본으로부터 추정량의 구체적인 값을 추정치라고 하고요. 추정량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당연히 불편성이 있고, 즉 치우침이 없고요. 정도가 높은, 즉 분산이 작은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점 추정을 할 때 모집단의 평균은 표본 평균으로 추정을 하고요. 분산은 불편 추정량으로 한다라는 거. n-1, 즉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 수 -1로 해주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최소 분산이 작고 불편, 치우침이 없는 추정량을 구하기 위해서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을 할 때는 불편 추정량, 즉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 수 -1로 나누어줘서 추정을 한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항분포의 모비율의 추정량입니다. 자, 평균,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 그 다음에 이항분포의 모비율의 피의 추정량이에요. 모비율, 이항분포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n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찬성 반대의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표본은 x1부터 해서 xn까지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xi 값은 당연히 1, 2에서 나가고요. 그래서 이 xi는 특정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중 하나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항 확률 변수의 정의에 의해서 1은 찬성, i번째 사람이 찬성인 경우고 0은 i번째 사람이 반대인 경우를 나타내요. 이와 같이 정의를 하면은 확률 변수 x는 표본으로 추출된 n명 중에서 찬성하는 사람의 수, 이거 앞에서 우리가 이항분포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확률 변수 x는 표본으로부터 추출된 n명 중에서 표본의 수 중에서 찬성하는 사람의 수가 되겠죠. 요 전체 모집단에서의 찬성률 P의 추정량, 찬성률의 추정량은 이와 같이 표본의 수 중에서 찬성하는 사람의 수, 비율이니까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내고요. 표본 비율이에요. 표본 찬성하는 사람의 수, 비율. 자, 모 비율 P를 우리가 추정을 할 때 모집단의 비율이죠. 표본 비율은 P캡인데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항분포에서 표본 비율의 평균, 요 표본 비율 우리가 모집단에서 요 표본을 우리가 뽑을 수 있죠. 표본. 그러면 각각의 표본 비율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표본 비율. 요 표본 비율에 이거의 평균은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듯이 모집단 비율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실제로 계산을 해봤고요. 사례를 가지고. 그리고 분산, 표본 비율의 분산은 n분의 pq라겠죠. n분의 pq. 우리가 앞에서 해봤죠. 이것도 실제로. 그냥 다시 나온 건데 n분의 pq입니다. 이거는 성공 확률이고 q는 실패 확률인데 당연히 pq는 1이니까 q는 당연히 1-p가 되겠죠. p. 요거는 1-p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표본 비율의 분포의 분산은 n분의 pq. 그냥 그렇게 기억하세요. n분의 pq 뒤에서 계속 나오니까 n분의 pq입니다. 근데 q는 1-p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요. 우리가 추정을 할 때. 그리고 n이 여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n이 클 때 중심극한 정리하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어요. 평균이 P이고요. 그리고 분산은 n분의 PQ인 정규 분포를 따라요. 정규 분포. PQ n분의 PQ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 자, 이어서 표본 비율, 표본 평균, 모집단의 평균은 표본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요. 분산은 표본 비율을 표본 분산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데 불편 분산으로 추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해서 편차지급의 합을 데이터 수 마이너스 1로 해서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표본 비율은 당연히 이와 같이 모집단 비율은 표본 비율을 가지고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추정을 한다라는 거. 이게 점 추정이고요. 자, 이어서 구간 추정. 구간 추정은 점 추정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점 추정은 모수가 특정한 값일 것이다 라는 거죠.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그 비율은 뭐뭐일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사실상 추정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점 추정은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표본 평균 가지고 모집단 평균 추정하고 표본 분산 가지고 불편 분산을 가지고 우리가 모집단 분산을 추정을 하고 표본 비율을 가지고 비율의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모집단 비율을 추정을 하는데 그 값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러한 점 추정의 정확성을 보완하는 방법이 바로 이 구간 추정이에요. 구간 추정. 점 추정의 정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안한 것이 바로 이 구간 추정입니다.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이에요. 구간 추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구간 추정을 합니다. 자, 구간 추정이란 확률로 표현된 믿음의 정도 하에서 모수가 특정 구간, 모수죠. 모집단의 평균, 분산, 비율 이런 것들이 특정 구간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간 추정은 항상 추정량의 분포에 대한 전제가 주어져요. 그 추정량의 분포가 주어집니다. 그게 어떤 분포인지. 그리고 구해진 구간 안에 모수가 있을 가능성의 크기가 주어집니다. 자, 이 구간 안에 일정한 구간 안에 추정량에 대한 분포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구해진 이 구간 안에
모수가 있을 그 가능성, 즉 확률이 주어져요. 가능성이라는 건 확률이라겠죠. 가능성이 이 구간 안에 있을 가능성이 그 크기가 주어집니다. 이 가능성의 크기를 우리는 신뢰 수준이라고 해요. 컨피던스 레벨에서 신뢰 수준이라고 합니다. 요 안에 있을 가능성, 요 구간 안에 존재할 가능성, 요 구간 안에 존재할 가능성의 크기를 우리는 신뢰 수준이라고 해요. 이 신뢰 수준은 일반적으로 90%, 95%, 99%. 요 구간 안에 존재할 가능성이 90%다. 뭐 95%다, 99%다 라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신뢰 수준 하에서 모수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구한 그 구간을 우리는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요 구간 안에 모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뭐 90%, 95% 그래서 90% 하에서 혹은 99% 하에서 어떤 모수가 존재할 것이다라고 구한 그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해요. 신뢰 구간, confidence interval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